안녕하세요. 니체 자르투라 이렇게 말했다. 39번째 영상입니다. 니체는 인류를 크게 두 가지로 이버맨시를 추구하는 인류와 그렇지 않은 인류, 그리고 이 이버맨시를 추구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바로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건데 목적 없는 가축무리라고 표현을 했죠. 목적 없는 가축물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군종들인데, 여기서 오늘날에 이제 좀 말로 이제 표현하면은 바로 대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간 말종들은 바로 대중 일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대중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행복이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그래,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그 니체가 그 19세기 말에 지금 그 이렇게 인간 말종이라고 규정했던 그런 존재들의 특성이 지금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의 그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인들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에서 가장 앞서 있고 표준적인 존재들 이렇게 본다면은 전 세계인들이 지금 현재 그 완전히 인간 말종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니체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파악한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바로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제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매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그 해를 지배할 10개의 키워드, 소비 트렌드에 대한 어떤 대중의 소비 트렌드죠. 키워드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많이 인기를 얻었죠.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그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비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그 키워드들을 내용들을 다 보면은 니체가 얘기한 인간 말종들의 특성이 거기 그대로 똑같이 그 묘사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들이 인간 말종이라는 얘기는 이분의 그 연구 자료 데이터에 기초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 한국인들,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중들이 사실은 19세기에 인간 말종이라고 규정했던 니체가 그 인간 말종들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의 니체는 이런 사람들이 인간 말종으로 대중으로서 구성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강좌를 들으신 사람들 중에 기분이 나쁘셨을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니체가 얘기하는 그 인간 말종들의 특성 중에는 가령 뭐 소확행,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소하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소확행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워라벨이라고 해서 어떤 일과 삶을 균형을 잡는다. 이런 키워드들도 사실 인간 말종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 헬스 플레저 같은 거, 헬스 플레저. 그러니까 헬스 건강에 극도로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요런 존재들. 그리고 또 이제는 안전에 민감한 거죠. 어떻게 걸려 넘어지지 않거나 뭐 그렇게 병에 걸리지 않는 그 안전에 아주 그 민감한 그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니체가 규정한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을, 그러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인간 말종들로 핵심 내용들로 니체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한국인들의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인간 말종들의 그 행복이다. 그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니체 얘기로 다시 한번 읽는 것보다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몸을 비비며 따뜻함을 나눈다. 이게 글 자체로는 좋은 글인데 이건 인간 말종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이 중요한 가치다.
안락한 꿈을 꾸게 해줄 얼마간의 충분한 독을 즐긴다. 뭐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뭐 플로퍼플 같은 거 예전에 주사 맞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날도 나름대로 마약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이런 마약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상담 같은 것들도 일종의 그 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독들을 즐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라벨이라는 거거든요. 더 이상 가난해지도 더 이상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한 그 무리를 벗어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유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평균적 수준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죠. 또 지배하려고도 안 하고 지배당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대중민주주의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 권력자를 출연을 해서 지배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자기가 절대 권력자를 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어떤 평등성, 어떤 그런 가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니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인간 말종의 특성이라고 본 거예요. 모두가 동등하기를 원하면 실제로 동등하다. 알죠?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는 자는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싸우지만 이내에 화해한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소소한 쾌락을 즐긴다. 소확행, 그죠? 하지만 건강은 설득이 시킵니다. 헬스 플레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무리 대중, 무리 군중의 그 행복의 그 내용성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행복들을 바로 인간 말종들은 고안해냈고 여기에 이것을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말종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교양의 어떤 거는 체계로 해가지고 교양이라는 덕목을 기초로 해가지고 요 행복들을 이제는 추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니체가 보기엔 이거 인간 말종들이 이렇게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인류의 그 의식이 지금 그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는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그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서 그 우리가 이성 능력, 오성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 세계에서 그 감각 물질의 눈에서 마음의 의식의 눈이 열리면서 정신권이 분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나가는데 이전에 그 가치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 이게 신화 종교 시대에 그 지배했던 그 가치들은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또는 위대한 성인들, 이런 위대한 성인과 현자들을 추종하는 가치들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 다 파괴가 되는, 다 파괴가 되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신들이 죽었다고 하면 또 성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개체화가 되니까 에고들이 이제는 다 분출돼서 나오니까 나노 입자적인 에고들이 나오는, 그래서 파편화되는 나노 입자 개체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신에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서 이렇게 버틸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무리를 이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소화되고 보잘것없는 벼룩 같은 삶을 지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무리군중을 이루고 그 속에 파묻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래서 그 무리군 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니까 무리군 중에 평균성을 따라야 되니까 그것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평범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그 의식 상승, 그것은 곧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오는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나무가 사실은 위버맨시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지는 상태가 바로 그 위버맨시가 바로 선악과 열매가 해당되는 건데, 지금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나무가 중간 줄기,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그런 우리 네 번째 차크라 정도 수준에서의 그 의식 수준에서 지금 발현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뭐냐면은 이 신화 종교적 단계가 이미 과거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 과거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잘라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 나무의 줄기가 씨앗과 뿌리를 부정하는 현상이다. 그것을 포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 바로 요 1, 2, 3번 차크라 단계에서는 주로 뭐였냐면은 우리가 상승하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차크라까지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 우리가 여기가 바로 제가 얘기를 하기를 이 나무로 보면은 뿌리가 아래쪽에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자라나오는 거니까 요 지점이 제가 그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고 해요. 지평선.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우리 의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때 여기 요 지점을 바로 네 번째 차크라가 우리가 지평선, 수평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식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식에 이제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의식이 그나마 생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에고를 소멸하면 안 돼요. 에고를 성장시켜야 돼. 근데 많은 영성가들이 자꾸 잘못 이해해가지고 에고를 소멸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건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역사적 단계는 사실 정확한 조언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자, 우리는 그 에고를 더 성장시켜야 돼. 더 성숙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나무 뿌리 쪽의 에고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왜? 아직 자기가 그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애들이 지금 그 애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살려면 우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무엇인가 붙잡고 안전을,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아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 네 번째 지평선, 수평선에 넘어오면 이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애들 나이로 따지면 한 7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라는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는 아직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현재 인류 상태는 요 밑에 있는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상태에 있어서 과거 종교나 그런 단계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끔찍한 일들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포버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신화 종교적 단계가 주로 추구했던 거는 위로 올라가려고만 했다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신화 종교적 단계는 상승하려고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땅을 벗어나서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현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적 단계에서는 우리가 현실 부정이야. 현실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에 가득 찼고 업에 의해서 갇혀 있는 세계다.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다. 죄악의 그 총체다라. 또는 불교에서는 인간은 업에서 끊임없는 카르마에 그 갇혀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지성에 의해서 그 완전히 그 잘못된 그 악 속에 그 빠져 있는 존재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현실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내재적인 어떤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상승시켜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보다 하늘이 더 좋다, 하늘로 가자, 이게 보통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 부정하는 거다. 현실 부정,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갈망, 신의 세계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주 두드러지는 거죠. 천상의 세계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신화 종교적 단계가 1, 2, 3번 차크라 단계였는데, 지금 우리가 정신권이 분화돼서 나오면서 이런 어떤 그 현실 부정하고 신의 세계에 대한 갈망한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오성이나 그 이성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어떤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뭐 신의 세계가 증명이 돼. 신이 어딨어?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우리가 네 번째 차크라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뭐야? 천상을 부정하는 거죠. 천상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승은 다 필요 없어요. 상승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를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그 상승이 우리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어린냔 말이야. 그거 다 헛소리들 아니냐.
우리가 현실 세계, 우리 지금 오성 능력 가지고 그래 과학 기술을 우리가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이 물질적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지 않냐? 그럼 이 세계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세계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역이죠. 이걸 이제 타나토스라고 그래요. 이걸 타노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부정이 포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화 종교적 세계에 대한 거부. 그것이 포버스적인 현상이고 이 단계의 지금 인류 수준은 어때? 신화 종교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 거부라는 거죠. 거부 현상이 일어나면서 타나토스. 지금 과학에 의한 감각 실제 세계에 대한 고착.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하려고 하지 마.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야. 그건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나토스라고.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떤 상태야? 더 이상 상승은 없다. 라고 부르짖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 말종들의 심리적 상태는 뭐냐면 상승이라는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 이 정신권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과학기술로 이것을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그 법칙화 시켜가지고 이것까지 앞으로 지금 어때?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의식을 우리가 이제는 그게 이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본격 등장을 한 게 이 과학이 결국 뭐까지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마음과 의식까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법칙, 의식까지 법칙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게 물리적 세계에 대한 그 법칙뿐만 아니라 마음의 법칙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물질적 과정으로 모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질적 과정으로 모사를 하는데 이 물질적 과정을 가리켜서 이 물질적 과정이 뭐예요? 이게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정보 처리.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정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든가 현대과학에서 얘는 인지과학이라든가 우리가 AI라든가 이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게 요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를 모사하면 돼. 뇌에 대한 역설계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뇌를 역설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신경 그 신경계, 우리 뇌신경계 있잖아요. 뉴런 체계를 그대로 그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때? 그거를 우리가 그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그걸 뇌를 역설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 그 사람의 의식을 그대로 복제해낼 수가 역설계를 뇌의 역설계를 통해 그게 그 한 사람의 의식을 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다 이 과학의 영역에서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마음적인 어떤 세계에서 어떻게 영혼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영혼이라는 것도 다 과학으로 더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다 꾸겨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상승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온화가 되어버리면 쫙. 자,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그 포버스, 과거 세계에 대한 그 신화 종교적 세계에 대한 거부, 짓밟아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과학적 세계에 대한 열광이죠. 열광. 집착.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예전에 그 신화 종교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진리성, 그러니까 어떤 그 법칙에 대한 진리성,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적 가치, 그리고 어떤 것이 아름답고 추한 것이냐에 대한 미적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것이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 세계에서는, 신화 종교적 세계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자연 법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도덕적 가치와 도대체 어떤 것이 아름답고 추한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그 판단들이
이게 분리가 돼버린 거죠. 이게 분리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이 뭐냐면은 더 이상 상승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그럼 상승이 없다면은 도대체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는 우리가 현대 인간들이 이제 당면한 거죠. 그래서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아직 그것들이 이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 평등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같은 어떤 무리군중을 이뤄서 대중화가 돼가지고 그 대중성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인간 말종들의 현상은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상승은 없는 상태에서의 그런 인간들의 그 인류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어떤 무리 대중은,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 저는 아직은 유버맨시를 추구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유버맨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세죠. 인간 말종이 현재는 대세야. 그렇죠. 지금 아주 이건 명확한 사실이죠. 인간 말종들이, 제가 인간 말종이 99.9%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비관적이니까 그냥 인간 말종들이 대세인 세계, 인간 말종들이 지배하는 현대란 말이야. 말종들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란 말이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 말종들이 하고 유버맨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백승영 교수님께 번역한 짜라추라 이렇게 말했다. 30페이지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서설이라고 부르는 짜라추라의 그 첫 번째 연설이 끝나고 말았다. 군중의 고함과 환호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짜라추라가 이제 하면서 이 인간 말종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얘기하는 행복, 너희들은 바로 이런 행복들을 추구하는데 이런 추구하는 너희들이 바로 니들이 진짜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거기 있던 서커스를 보려고 몰려있던 그 무리 대중, 그렇죠, 무리 대중들이, 인간 말종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말을 중단시켜서 그만해 짜르투라, 그만해 이놈아, 화가 났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그 짜라추라 매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간 말종들을 모욕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을 중단시키고, 그러면은 짜라추라 네가 우리한테 인간 말종을 나한테 줘라. 나는 인간 말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말종이라면 더 이상 상승이 없고, 예? 평범하게 그 무리 대중 속에서 사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 뭐야? 소확행을 추구하고 소심하지만 확실한 행복, 또는 어떤 쾌락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챙기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워라밸 인생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간 말종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제가 그 앞에서 여기서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에게 몸을 비비며 따뜻함을 건넨다, 안전이 중요한 가치다, 안락한 꿈꾸게 얼마나 충분한 덕을 즐긴다, 노동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 더 이상 가난해지도 부유해지도 않는다, 지배하려고도 안 하고 지배당하려도 하지 않는다, 모두가 동등하기보다 실제로 동등하다, 자신의 특별하다 느끼는 자는 병신병원에 가야 한다, 싸우지만 이내 하야 한다,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소소한 쾌락을 즐긴다, 하지만 건강한 살들이 챙긴다. 이런 게 행복이라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인간 말종들이.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 말종인데, 내가 인간 말종, 네가 그런 이와 같은 인간 말종을 나한테 주겠다면은, 내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난 인간 말종이 되고 싶다는 거지. 인간 말종이, 우리에게 그 인간 말종을 주시오. 오 짜라추드라요, 그들은 외쳤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인간 말종이 되고 싶다.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짜라추드한테 나는 네가 얘기하는 그 인간 말종이 너무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 되고 싶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우리를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에게 유보면시를 주겠어. 선사하겠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우리를 인간 말종으로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유보면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게 뭐야? 인간 말종들을 유보면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버맨 씨는 인간 발종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 발종들이 얘기하는 그 행복을 포기한 게 이버맨 씨가 되니까 그거는 인간 말종들 입장에서는 추구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버맨 씨를 네가 그런 걸 원한다면 그런 이버맨 씨 얘기하면 이버맨 씨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인간 말종을 달라. 군중 모두는 환호하며 혀를 차댔다. 슬퍼진 자라 투투라는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했다. 저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런 자들의 귀를 위한 입이 아니다.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내가 산속에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렇지. 개울과 나무들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였나 보다. 나는 염소치기에게 말하듯 저들에게 말하고 있구나. 자, 염소치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예수가 양치기 목자의 자기를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염소치기는 또 목자잖아요.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염소라고 하는 건 이미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전 강좌들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염소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유버맨시가 디오니소스인데 디오니소스의 어릴 적 모습이 염소의 모습이고 디오니소스 제2에 이제 나오는 게 사티로스 염소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염소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이버맨시를 변형하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버맨시의 변형되는 걸 상징적인 체계로 염소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죠. 자, 그건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영상 뒤져보세요. 내 영혼은 흔들림이 없고 오전의 산처럼 환하다. 오전의 산처럼 환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수평선 위에 태양이 떠오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처럼 환하다 이게. 하지만 저들은 내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끔찍한 농담이 나는 조소자라고 여기는구나. 자, 그러니까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지금 인간 말종들에게 얘기할 때 상당히 냉정한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고생길을 좀 가야 되는데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이 안 좋지. 그러니까 농담이나 하는 조소자라고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며 웃고 있다. 웃으면서 나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저들의 웃음에는 얼음이 들어있다. 자, 우리는 인간 말종들은 이버맨시를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러니까 결국 증오하게 돼 있다고 하느냐.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인간 말종을 벗어나는 자들은 다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왔듯이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자들은 다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인간 말종들은 위버맨시를 미워해요. 그렇죠? 21세기 현대 인간들의 보편적 전형으로서 인간 말종들은 위버맨시를 미워하며 냉소적이다. 그러면 제가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은 일반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지. 미워하는 걸 떠나가지고 아예 관심이 없어. 제가 이제는 여기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위버맨시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를 저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냥 지난 몇 년간의 위버맨시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한 건데 사실은 따져보면은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를 제가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를 저도 이제는 깊이 느낍니다. 이 위버맨시를 관심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미워하고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버맨시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와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간 말종들 입장에서는 이버맨시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 뭐하러 이버맨시를 추구하겠어요. 마약 주사 맞고 플로포폴 맞으면서 적당히 여행도 다니고 적당히 소확행하고 자기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이버맨시 같은 걸 추구를 하겠어요. 이런 고생길을 가겠어. 그래서
제가 뭐 고색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이범현 씨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은 상승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는 지금 마음과 의식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 세계로 그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의 그 뇌도 역설계하고 우리 트랜스휴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냥 다른 수단으로 그냥 우리가 유범현 씨가 이제는 결국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유범현 씨가로 표상되는 세계 이 영지의 눈이 되는 요 세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마음과 의식의 눈에 있는 사람들이 과학으로 이걸 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과학으로 구현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세계를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과학으로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인간 말종들의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세계도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자기들이 더 확장을 시켜서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한 단계 점프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평온화된 이쪽 인간 말종의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영지의 눈, 이걸 또 이제 관조의 눈이라고도 하는데, 관조의 눈, 이 관조의 눈, 영지의 눈의 세계, 이버맨시의 세계를 인간 말종의 세계에서 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뭐하러 이거를 추구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발전에서 과학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위버맨시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위버맨시 프로젝션. 위버맨시 투사라고 하는 투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평온화된 그 인간 말종들의 무리 군중 이 세계에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현을 한다. 위의 세계를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끌어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시를 끌어내려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현 세계에서 맨시를 끌어내려서 구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유버맨시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이거 점프를 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요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는 더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부터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가 이제는 개봉이 되니까 그 아바타 그 내용이 사실 요거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바타라는 게 물의 길이잖아요. 물의 길. 이번에 이제 아바타 1편이 있었고 이제 아바타 2편인데 이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가니까 아바타 1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냈다. 뭐 그런 개념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아바타에서 The Way of Water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물의 길이란 뜻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여기서 지평선이면서 제가 이걸 수평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어딨냐면은 우리의 그 의식의 그 개념으로 보면은 바다는 이 아래 우리 1, 2, 3번 차크라가 바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쪽이니까 땅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은 여기서 물이 여기다 차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가 되는 거고, 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를 제가 궁이라고 했고, 한자로 이제는 궁이라는 게 용이라는 뜻이지. 용뱀을 의미하는데, 용뱀.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위에를 을이라고 하는 거죠. 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궁을 하면은 을은 뭐예요? 새잖아. 새. 그러면 이거는 새란 말이야. 봉황.
그러면 우리가 요게 용이잖아요. 요게 용. 용이 이 물속에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올 땐 어때요? 이 봉황이 되니까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 날개를 다는 시점이 네 번째 차크라라는 거죠. 여기가. 요 날개를 달고 여기를 도약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날개를.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여러분들 이렇게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여기가 세 날개가 있잖아요. 요게 요 두 개가 꼬여 올라가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요거를. 그렇게 이렇게 올라가실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날개를 달면서 올라오는 상이 뭐야? 요걸 뜻하는 거죠. 요게 바로 요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요 그림이 지금 상징하는 게 지금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떠오르는 거라요. 떠올라 가지고 지금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여기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냐면은 이것이 이런 단계를 요 네 번째 단계를 뭐라고 우리가 그 역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요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거를 호약재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약재현. 용이 호약재현. 용이 이 말은 한자로 쓰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용이 물속에서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날아오르려고 이렇게 애쓴다. 날아오르려고 애쓴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날아올라. 용이 물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인간의 그 상태 자체가 뭐야? 지금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서 있다가 올라오는 거지. 의식이 올라온 거지. 이렇게 에고가 이제는 나오는 거야. 이렇게 호약재현이라고 하고 여기 다섯 번째 오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요 단계를 우리는 비룡제천이라고 하는 거죠. 비룡제천.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버맨시가 되려면은 그 첫 번째가 그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비룡제천 상태가 돼야지 이게 자아실현 단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룡제천 상태가 다섯 번째 돼야지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비룡제천 상태에서 비룡제천에서 위버맨시로 육화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이로 몸이 구성이 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룡제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비룡제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인간의 의식은 이제 물속으로 올라와서 막 날아오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이런 상태란 말이야. 요걸 표현해 준 거죠. 그럼 아바타라는 게 뭐냐? 아바타는 이제 영어로 이제 아바타 하면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아바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화신이란 뜻이에요. 화신이라는 게 뭐예요? 화라는 게 그 벨화자잖아요. 화신. 그러니까 화신이네. 몸신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른 시자도 쓸죠.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게 또 다른 몸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변화된 다른 몸. 여기 보면은 여기 주인공이 샘 해밍턴인가 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요 주인공이 원래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바타 여기 있는 여기에 그 판도란가 여쪽에 와서 이 종족의 몸을 그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그 인간하고 이 종족의 그 DNA를 섞어가지고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의식을 여기다가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구인의 그렇죠? 그 화신이잖아요. 별다른 몸이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아이가 되기 전에 요 화신체가 있어요. 화신체 여러분 이제 요 보면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화신체 보면 여기 이제 화신체죠. 여기 보면 날개를 달고 용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그 몸이에요. 요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아바타란 말이야. 요 아바타가 여러분의 상승자란 말이에요. 상승자.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자아가 아니고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우리 몸에서 이렇게 요 알 속에서 요 형성되는 요 있잖아요. 요게 새로 만들어진 요 몸이 아바타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요게 바로 이 지금 요 모습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바로 그 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예, 요 모습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날개를 달았잖아, 날개. 그리고 여기 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있잖아, 물 속에서 올라오는 놈이 지금 이 날개 달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타고 있는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요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아바타가 우리가 의식이 상승한다고 하는 이 지금 우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이 영화가 이 아바타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내재적인 그 상승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된 자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게 이 여기 상승을 계속해 올라가서 비룡제천 5번째 단계에 올라가서 유보멘시로 육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 자연적인 그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때? 인간 말종들은 더 이상 상승이 없다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아올랐는데 더 이상 물 위로 날아올랐지만은 더 이상 더 상승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사실로 따지면은 이 형상 우리가 인간의 의식의 상승을 내재적인 그 메커니즘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아바타라는 그 개념은 어디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냐면은 그 힌두교의 그 비슈누 신에서 이게 원래 그 근본 그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비슈누 신의 아바타가 10개가 돼, 10개. 그래서 여기 비슈누 신의 10개 아바타라고 하는데 아바타가 여기서 처음에 마츠다라는 물고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칼키까지 10단계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츠다에서 시작해서 칼키까지 오는 단계가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비슈누 신이 이렇게 10개가 단계가 오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요 과정이라고 하는 요 과정. 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있잖아요. 아이가 돼서 나오는 요 과정까지가 이 10단계란 말이에요. 10단계.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원래 비슈누 신의 그 10단계 아바타 개념이 이런 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참된 나가 물고기, 맨 아래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 아래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바타가. 이거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바타라는 이 이름을 쓴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탁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영화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의 어떤 그런 의식의 그 수준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현실적으로 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그 개인 의식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예술적 영화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리버맨시가 돼야만 합니다. 그것은 상승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혹약재현, 용이 물속에서 날아오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른 상황에서 지금 인류가 와 있는데, 이제는 도약을 했으면은 이제 뛰어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 올랐어요. 근데 뛰어오른 뒤에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타나토스적으로 여기서 이게 다고 이거 위에 있는 것도 다 끌어내려서 여기서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지금 무리군중의 어떤 그런 인간 말종의 삶의 체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뭐야?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 있는 이 마지막 이 단계가 지금 칼키가 바로 인류 종말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칼키 지금 요 단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지금 이런 인간 말종의 상태는 인간 종말 상태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칼키가 드러나는 시점에 지금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이게 비슈누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하지만은
과학적인 이런 우리가 봤지만은 신화 종교적 단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숙성되어 하듯이 이렇게 그 네 번째 차크라 단계에서도 오랫동안 나름대로 숙성되는 단계가 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지켜보는 거죠. 계속 지켜보는데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당면 앞으로 이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인간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그 아바타가 있어요. 살아있는 이 상승자, 이 상승된 자, 진정한 에고. 그렇죠? 참된 에고를 더욱더 성숙을 시키면서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들고 다섯 번째 차크로 날아오르고 하늘로 날아올라서 그것을 육화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만이 사실 인류가 그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법인데 그거를 자각하는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제가 얘기한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인류는 뭐예요? 지금 마치 약에 취한 듯이 취해 있다고 하는 거죠. 약에 취한 듯이 자기들이 이루는 어떤 성과들에 취해 있는데 뭐 계속 지켜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로서는 계속 이버맨시 얘기를 해야 되고 니체가 얘기한 이버맨시를 계속 전파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근데 상승하지 않고 이 세계에서 이버맨시와 같은 그 특징들을 구현을 하려는 이버맨시 프로젝션 투사 메커니즘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현대인들의 어쩔 수 없는 그 방향성인데 이런 것들이 그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뭐로 나타나냐면 결국 트랜스휴먼 기계인간을 만들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말종들은 기계인간이 되고자 한다. 뭐 이런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